짙은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골목에 마음이 되잡혀진 밝은 간판들 그 속에서 빛이 나는 당신은 웃음을 파는 연인네 붉은 립스틱에 하얀 얼굴에 눈을 가린 빨간 색조 화장들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를 난 사랑하오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부평시장.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부터 부평야시장은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부평야시장에는 타지의 관광객들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부평야시장은 상설야시장으로 시장 내 일부 구간에 간이매대를 설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야시장에 먹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고방향제와 피규어, 수제 펜을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또한 밤늦게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인들이 야시장이 열리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진 않았는데요. 일찍이 문을 닫은 가게들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야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것은 단연 먹거리입니다. 야시장이 운영되는 구간에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층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듯이 텅 비어 있었고 손님들은 길가에 서서 구매한 음식을 먹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우측 통행이라고 하는데 뒤쪽으로 갈 때는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뒷모습을 보게 되니까 보기가 어떤 거를 파는지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들도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시장에 이제 30개 매대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한 매대가 더 많으면 매대 개수가 좀 더 많으면 더 볼거리도 많고 편의시설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외에도 야시장 내 편의시설 확대와 정부 지원, 더 많은 홍보를 바라는 상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평야시장의 문제점을 알고 난 후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야시장을 알아보고 부산의 수영야시장을 이와 비교하며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후 수영야시장이 운영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과연 수영야시장의 어떤 점이 문제였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인시장, 대인예술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인예술야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예술이 들어가죠. 예술가들이 주축이 돼서 시민과 셀러들과 함께 운영하는 시장인데요. 단순하게 먹거리 시장이 아니고 시장 안에 컨텐츠를 입혀서 예술을 입혀가지고 이제 시장 장을 펼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별의별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여 별장이라고도 불리는 대인야시장에서는 매달 야시장 상인, 즉 셀러를 새롭게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판매 자리를 정합니다. 선정된 셀러들은 캘리그라피에서부터 손수 만든 주머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하며 야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까운 수영의 팔도 야시장을 살펴볼까요? 다양한 세계 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수영의 팔도 야시장. 부평 야시장의 운영 방식을 따라하며 먹거리 위주로 판매했지만 개장 후 반짝 효과를 봤을 뿐 꾸준한 손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광주 대인 야시장은 매달 셀러 선정을 진행해 다른 셀러의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셀러들이 야시장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점은
대인시장의 인기 이유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팔고 있는 날켈리. 야시장 상인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처음에 캘리그라피 취미로 배우다가 이제 주변에서 대인시장도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캘리그라피나 관계없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저 자신도 좀 이렇게 좀 나도 특별한 뭔가 재주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전통 시장이랑 예술이 합쳐져서 조금 더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저처럼 그냥 일반인도 자기 갖고 있는 재주를 조금 더 뽐내면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예술 시장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인시장에서는 판매 상품이 다양한 만큼 상품의 수준 또한 높은 편인데요. 야시장 곳곳에서는 핸드메이드 상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인야시장에서는 셀러 연수도 따로 진행할 정도로 판매 상품의 품질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파는 물건은 우드 마커스라는 건데요.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는데 물에 안 녹는 우드 마커 이런 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걸 색칠해도 되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되어 있는 캐릭터 색을 입혀서 열쇠고리, 가방고리 또는 목걸이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셀러 선정 과정에서 꼼꼼하게 지원서를 확인하고 핸드메이드 상품과 공산품이라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넣어 새롭게 만든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점이 별장의 판매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대인시장을 촬영한 시간대에 방문했던 수영 야시장에서는 문을 닫은 가게들과 텅 빈 거리만이 쓸쓸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이 같이 야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일찍 장사를 마무리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인시장은 다릅니다. 야시장 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를 대인시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도 저마다 자신의 솜씨를 뽐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곳 야시장의 처음 시작과 끝을 함께 해오고 있으신데요. 소년에서부터 젊은 남녀 커플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야시장. 할아버지는 예술이 공존하는 야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장사가 많이 잘 됩니다. 그렇죠. 예, 예술 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 상인들이 예술가들을 쉽게 봤죠. 시장 상인들 자체가 예술가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에 맞춰서 강한 이제 압박과 억압을 줬지만 그분들이 잘 통제를 이루지 않고 많은 마찰이 있었죠. 요새는 시장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예술가들이 없으면 대인시장은 죽어 라는 이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이제 대인시장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사이에 저희 별장 프로젝트 팀이 껴가지고 중립적인 역할을 갖추면서 잘 통솔하고 있죠. 서로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상인과 예술가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별장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 셀러 신청을 받을 때도 상인들의 상품과 겹치는 품목들은 선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대인시장. 손님들은 야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좋죠. 옛날 대인시장을 생각하면 그냥 어르신들만 다니는 그런 길목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대 거리처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특히나 못 보던 그런 물건들이나 외식 문화들이 많아가지고 강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끼죠. 대인시장의 또 다른 장점은 시장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마다 다른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평 갤러리는 대인시장의 대표적인 곳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작가에 따라 단순 그림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설치 미술과 영상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별장에서는 손님들을 위한 거리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연극을 즐길 수 있었고 6월에는 춤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같이 연극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즐거워 보입니다. 거리 공연으로 준비돼 있던 연극은 5월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아빠의 청춘이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보, 내 마음 알잖아. 당신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이서야, 여보. 예술이라는 즐길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대인시장. 그렇다면 수영 야시장 근처에는 이렇게 문화로 즐길 만한 소재가 없었던 걸까요? 수영 야시장과 같은 2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수영 사적공원. 경상좌도 수영 절도 사형이 있던 자리로 수영성 남문과 수영 민속예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영 야류를 비롯한 민속 공연들이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이러한 사적공원의 즐길 거리를 수영 야시장에 접목시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인시장의 마지막 장점은 바로 별장 프로젝트의 존재입니다. 야시장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별장 프로젝트는 크고 작은 야시장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데요. 달마다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거리 공연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셀러를 선정하는 것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셀러들로 구성된 부엉이 봉사단을 운영하며 야시장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주차 통제를 한다든지 이제 뭐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처음에 저도 이제 오는 입장이었었는데 불편한 점들 이제 많이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잘 알려드리고 뭐 최대한 노력하는 거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은 별장 프로젝트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편하게 야시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활기가 넘치던 야시장의 거리들은 상인들이 매대를 정리한 뒤 자정이 돼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대인시장처럼 부산 야시장이 발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물어봤습니다. 컨텐츠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곳에서 다양한 컨텐츠들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바다 플러스 먹거리 플러스 컨텐츠들이 집어 접목이 되면은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야시장 또는 시장이 되겠죠. 단순한 먹거리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예술을 입혀서 장을 펼치고 전문가적인 예술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예술 시장이 열린다는 점은 대인야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장을 펼치는 곳입니다.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이 수영 야시장에서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광안리에 인접한 위치와 지역적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수영 야류 공연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확실한 주제를 가진 운영진을 만난다면 모두를 아우르는 야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초록색
빛